반갑습니다. 유아음악교육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에 아마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가시지 않고 뭐 기숙사나 본인이 계신 곳에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벌써 4주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5주차까지는 지금 이렇게 콘텐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6주차부터는 지금 대면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상의 개념들을 조금씩 보아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이제 실기 위주로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 미리 좀 이론편을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화음, 화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책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음은 두 개 이상의 음을 다른 음 높이를 동시에 울리는 현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기악 수업에서 이제 반주를 코드로 해보는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음이 동시에 서로 연결되는 음악적 소리의 연결과 울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음을 통해서 장조, 단조, 그 다음에 장음계, 단음계, 그 다음에 음정 간의 관계에서도 증음정, 감음정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음악적 색깔이 많이 틀려지는 점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기 있죠. 빠르기 템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음악의 맛을 살려주는 표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의 속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통 제일 느린 템포를 라르고 렌토의 템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안단테, 느리게. 여러분들은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시는가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워낙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주단테죠. 예, 안단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주단테. 자, 그 다음에 모데라토 있고요. 보통 빠르게. 그 다음에 알레그로 빠르게 이런 의미가 줍니다. 네, 프레스 비바체 가장 빠른 템포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르고렌토 그 다음에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프레스 비바체 이런 빠르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빠르게 더 느리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4분음표는 60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 말은요. 4분음표를 1분 안에 60개의 리듬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몇 개씩 연주할 수 있죠? 한 개씩입니다. 예를 들어 120이라는 템포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1분 안에 120개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면 0.5초. 그러니까 두 개의 리듬이 1초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박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리듬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20이 되면 더 빨라지고 180이 되면 아주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0이라는 의미가 1분 동안에 몇 개 리듬, 1분 동안에 몇 개 리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점점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빠르게가 아니라 점차 빠르게. 저희가 보통 점점 느리게 이런 단어도 있죠. 이런 것처럼 점점 빠르게 있고요. 자, 이제 거꾸로는 리타르단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갈 때는 리타르단도, 아주 빨리 갈 때는 아첼레란도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빠르게 느끼기의 활동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다양한 빠르기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악기 연주할 때가 보통 그렇죠. 좀 아직 멜로디가 익숙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좀 천천히 연주를 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단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빠르게 노래 부르기 하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가 대조되는 곡이나 사물 비교하기. 뭐 기차는 빠르다는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북이는 느리다는 뭐 이렇게 뭐 빠르기의 느낌을 이렇게 사물에 비교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노래 부르기, 점점 느리게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아첼레란도 혹은 리타르단도의 개념도 익혀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샘여림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빠르게와 함께 음악을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의 악기를 탐색하여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크고 작은 소리의 대조가 느껴지도록 부른다거나 신체로 소리의 크기를 시각화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나믹이라 하면 저희가 아주 큰 소리를 내거나 작은 소리를 내거나 아주 디테일한 소리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통 샘여림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저희는 이론편에서 이제 음악 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 교수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대면 수업 때도 한번 더 다뤄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달크로조, 코다이, 오르프, 고든도 있는데요. 저희가 더 볼 것들은 스즈키라는 부분도 볼 거고요. 좀 여러분들이 보충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더 좀 담아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요, 이 네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재는 조금 더 이 음악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 있게 한번 다뤄보고 여러분 준비도 발표 준비도 한번 조별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크로즈의 생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크로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 교사인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서 6세 무렵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재능을 보였고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 졸업 후 연극 공연을 위한 작곡에 몰두하다가 제네바에 있는 한 극장에서 지휘를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 접한 아랍 민속 음악의 원시적인 불규칙한 리듬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크로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를 제네바에서 다녔습니다.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의 보통 달크로즈는 스위스의 음악 교육자라고 보통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런 음악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스위스에 에서 교육을 받다가 원래 음악적 재능도 있었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 달크로즈의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92년 28살이 되던 해에 달크로즈는 제네바 음악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화성학과 솔페이지를 가르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음악적 문제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음악적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성장하며 교육받고 자극받았던 음악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달크로즈는 뭐 즉흥 연주, 뭐
리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크로즈의 교육법이나 내용들을 한번 좀 심화 있게 살펴보면 이 음악 교수법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각 작자가 생활함, 문화에 따른 그런 내용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문화와 그곳의 교육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음악 관점이나 교육적 관점이 좀 달라진 경향이 있습니다. 달크로즈의 철학은요, 음악은 인간이 이성적 판단 이전에 감각적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감각적 습득을 위해서는 신체 훈련이 필요하고요. 사람의 몸은 음악과 생각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감각적 습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리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인간은 여섯 번째 감각인 근운동 감각, 운동 감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신체와 정신을 연결하는 신체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는 달크로즈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체와 감정으로 연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청각적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귀로 먼저 듣게 되죠. 맞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듣는 이 청각적 경험이 이 신체 감정, 그 다음에 운동 감각을 통해서 감각적 습득을 익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경험은 인간의 개별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음악의 단계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음악 영역 내에서의 통합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 내에서의 통합도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련된 미술, 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운동 감각, 그 미적 감각, 그 다음에 음악적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달크로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유리드믹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자, 이 유리드믹스는 어떤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드미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뭐가 믹스됐죠? 리트머스, 유와 흐르다임이 리트머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유리드믹스라는 단어가 이 달크로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좋은 리듬, 훌륭한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에서의 리듬이 신체와 공간을 통해서 좋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통해서 신체 발달을 이루고요. 신체 발달을 통해서 음악적 경험이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유리드믹스의 활동의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빠르고 느리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박절절이고 비박절적이고 이런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유리드믹스에서는 활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모방하며 표현합니다. 즉시 모방하는 것도 있고요. 보다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모방하는 것도 해볼 수 있고요.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까 청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소리 신호에 반응을 하거나 두박,
삼박 구별하기 등 예, 이런 소리에 즉각적으로 또 반응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연주되는 음악에 맞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타카토 어떤 것이죠? 짧고 레가토 이어가고 느낌에 맞춰 혹은 춤곡에 맞춰 3박자나 4박자, 2박자의 개념에 맞춰 아니면 템포를 아주 빠르고 아주 느리고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놀이나 게임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보면 또 두 번째 달크로즈를 얘기하면 또 해야 될 게 솔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보를 보고 게이름으로 노래 부르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솔페이지에서도 신체 동작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크로즈는 신체 동작에 대한 내용 중요성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8동작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음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일은 낮고 팔은 높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1에서 8까지 신체 동작을 위해서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죠. 자, 악보를 보고 게이름은 노래 부르기라는 솔페이지의 부분 중에 내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부른 걸 내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겉으로 부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노래를 부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고요. 고정도법이라 해서 고정된 C 음계를 기준으로 모든 개 이름을 읽어가는 것으로 플랫이나 샵이 붙어서 조성이 바뀌어도 도의 위치는 변함없이 읽어가는 걸 고정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달크로즈의 고정도법이라 해서요. 작은 별 변주곡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긴 했습니다만 모차르트가 작은 별이라고 짓진 않았고요. 아후레 디레이의 마만이라는 뜻으로 어머님께 드리는 말씀, 어머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별이라는 그 내용은요.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 이 작은 별이라는 내용보다 이 멜로디를 그 미국의 트윙클 리를 스타 하는 작은 별에 이 노래가 차용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이 되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파파도도렐레도 시시랄라솔솔 파도도 시시랄라솔 도도 시시랄라솔 파파도도렐레도 시시랄라솔솔 파 아주 단순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멜로디죠. 도도 솔솔 랄라솔 아까보다 이제 이동도법으로 했을 때는 기름이 다르죠. 팔을 도로 읽는 거죠.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미미레도 솔솔 파파미미레 솔솔 파파미미레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미미레도 이렇게 이동도법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흥 연주의 부분도 있고요. 달크로저는요, 내면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즉흥 연주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상위의 음악적 사고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즉흥 연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드믹스, 솔페이지 능력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고나 샘여림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피아노를 즉흥 연주에 가장 적절한 악기로 보았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악기 및 목소리, 동작 등을 활용하여 즉흥 연주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수업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학자 코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다이는 여러분 혹시 송기호에 대한 내용들 들어보셨다면 이 코다이는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82년 12월 헝가리 중부에 위치한 케츠케메트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헝가리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음악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